혹시 여러분, 과일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가족 건강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지인들 이야기와 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 생각해 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과일인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건강을 위해 일부러 과일을 더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찌고 혈압이나 혈당이 불안정해졌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저도 정말 가까운 분을 통해 그런 경험을 들었습니다. 저희 이웃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평소에 건강을 참 잘 챙기시고 늘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정갈하게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술도 안 하시고 기름진 음식도 별로 안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가 약해서 과일을 씹기 힘들다며 매일 과일 주스를 드셨어요. 매일 저녁마다 과일 주스를 한 컵씩 꼭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포도, 수박, 바나나를 믹서기에 갈아서 말이죠.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겉보기엔 건강한 습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당분이 어르신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었던 거죠.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니까 건강에 좋을 거라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그런데 과일에도 우리가 잘 몰랐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함정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과일 속 당분, 특히 과당입니다. 과일이 단 이유는 그 안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인데요. 특히 과일 속에는 과당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설탕, 포도당은 에너지로 쉽게 쓰이지만 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과당이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에 기름이 끼어 지방간이 됩니다. 과일이나 단 음식을 많이 드시면 간에서 이것들을 지방으로 바꿔서 쌓아둡니다. 마치 냉장고에 음식을 저장하는 것처럼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해지죠. 겉으로 보기엔 날씬해도 간 속에는 지방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심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배고픔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과당을 많이 먹으면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드셨는데도 계속 뭔가 허전하다, 더 먹고 싶다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저녁 늦게 뭔가 계속 찾아 먹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어나고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관리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과당을 많이 먹으면 이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마치 문지기가 지쳐서 제대로 문을 여닫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에요. 넷째, 통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당을 먹으면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관절에 쌓이면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아픈 통풍이 생깁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이 붓고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요. 다섯째,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과당은 혈액 속 중성 지방을 늘려서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과일도 적당히, 단 음식도 조금씩만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일은 좋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단순히 이 과일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중에도 뜻밖의 건강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과일들이 오히려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포도는 작고 먹기 편해서 한 알, 두 알 드시다 보면 금세 한 송이를 다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알맹이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요산 수치도 증가시켜 통풍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께는 아주 민감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7에서 8발 정도로 제한하세요. 수박도 여름철에 정말 많이 찾게 되죠. 시원하고 수분도 많고 먹을 때 기분도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수박은 당분 함량도 꽤 높고 보통 크고 넓게 썰어서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당분 섭취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저녁 늦게 수박을 드시면 간과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망고는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달고 부드러워서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한때 망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망고는 과일 중에서도 당분이 정말 높은 편에 속해요. 연구에 따르면 망고에는 망기페린이라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량 섭취일 때 이야기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사과 2~3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망고만 드신다든가 다른 단 음식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하고 간편해서 많이들 드시지만 숙성된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꽤 높고 소화도 빨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또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고혈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는 조심해야 할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100% 과일이라고 쓰여 있어도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섬유질은 거의 없어지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마시는 순간 혈당이 확 올라가고 포만감도 없으니까 또 뭔가를 먹게 되죠. 저희 지인 어르신도 주스만 고집하셨다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많이 놀라셨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으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과일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과일은 식사처럼 드시는 게 아니라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때 밥 한 공기, 국 반찬을 드시고 후식처럼 복숭아 몇 조각이나 키위 반 개를 드시는 식이죠. 마치 밥상 한쪽에 놓인 김치나 나물처럼 주인공이 아닌 조연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드시면 포만감도 조절되고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과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밥 대신 한 접시 가득 드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하루 한두 번, 한 접시 정도로.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특히 밤늦게는 피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생과일로 드시고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건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도와줘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드신 뒤에는 20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집 앞을 산책하셔도 좋고, 날씨가 좋지 않다면 집안에서 방을 천천히 돌거나 TV 보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식사 후 설거지나 빨래 개기, 화분에 물 주기처럼 가벼운 집안일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기입니다. 혈당은 식후 30분 전후로 가장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몸을 조금만 써줘도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또 하나, 과일 드신 다음엔 물이나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생강차, 캐모마일차, 녹차, 라즈베리차 같은 것들이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 흡수도 천천히 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엔 과일 먹고 난 뒤엔 꼭 차를 한 잔 마셔요. 속도 편하고 기분도 참 좋아지거든요. 이제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착한 과일들도 함께 알아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과일이란 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과일들을 말합니다. 갑작스런 혈당 상승 없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는 고마운 과일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포만감도 오래가기 때문에 과식도 막아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 좋고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무엇보다 맛이 순해서 위에도 부담이 덜해요.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작지만 영양은 꽉 찼어요. 당 지수도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고 비타민C도 많아서 감기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저는 특히 노란 키위를 추천드려요. 부드럽고 단맛도 적당해서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아요.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특유의 약간 쌉싸름한 맛 덕분에 식욕을 억제하고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해서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도 좋은 과일이죠. 하지만 이 자몽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자몽은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일부 심장약과 함께 섭취할 경우 약의 흡수나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자몽 섭취를 피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보카도입니다. 이건 과일 같지 않아서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혈당 걱정이 거의 없고 몸에 좋은 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눈 건강, 뼈 건강에도 도움되고요. 하루 반 개 정도 샐러드나 밥 위에 올려 드시면 정말 맛있고 든든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싶은 마음, 저도 정말 잘 압니다. 사실 저도 맨 처음엔 포도 한 송이를 참기 어려웠고 저녁 수박 한 조각이 그렇게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잠도 더 잘 오고 속도 덜 더부룩하고 무릎도 덜 욱신거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발짝만 시작해 보세요. 누구나 처음은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 시작해 보세요. 과일은 간식처럼 하루 한두 번만. 드신 후엔 살짝 움직이고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습관.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3개월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당 수치가 잡히고 피로가 줄고 얼굴빛도 환해지고요. 저희 이웃 어르신들도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지금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요. 혹시 주변에 과일 때문에 혈당 걱정 많으신 분 계신가요? 이 글을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과일 이야기나 건강 변화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과일을 조금 덜 담아보는 것, 식사 후 자리에 앉기 전에 설거지 먼저 해보는 것, 저녁 간식으로 수박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여러분을 더 가볍고 건강한 내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황금빛 동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